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올라갔죠. 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대감을 불러왔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변수가 좀 불안정하고 또 이제 AI 버블론이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뭐 오늘도 어제보단 덜하긴 했어도 되게 많이 팔았죠.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계 뭐 이런 것들 많이 팔고 금융, 전기가스, 유통, 제약, 음식료 매수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업종을 두고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업종도 별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종목으로 보면 반도체, 지주회사,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로봇 엔터 통신 장비는 또 빠지고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저 업종 내에서도 뭐 종목들 간의 어떤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내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대만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렇다고 막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외신에 나오는 아시아 시황을 보면 AI주가 반등을 하면서 아시아 기술주들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이제 플러스 보인 게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또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릴 때 저 아래 꼬리가 완전히 바닥을 친 걸로 되려면 하루 이틀 이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늘 0.5%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0.5% 올라간 걸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는 좀 불안정하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어떤 상승 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매도 강도가 심해서 오늘 좀 큰 상승이 시도가 되긴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는 돼요. 오늘 지수 이게 분차트인데 어제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어제 10시 반 정도에 찍었던 저점 대비 오늘 아침에 시초가 근처에서 나왔던 고점이 244포인트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종가가 저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였잖아요. 거기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약 24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저점에 부근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통 저런 꼬리 달고 올라갈 때는 단타가 많이 섞여 있다. 이게 저게 온전히 다 중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타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단타 자금은 매도 나오는 게 당연하죠. 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단계 나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일본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이제 털어내는 과정이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밀어붙이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외국인들이 계속 장중 내내 이제 매도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탄력도가 좀 나오지 못해. 보통 우리가 한 0.8, 0.9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제법 올라갔다는데 0.5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수가 밀리는데 상승 종목 수가 딸려서 더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예, 물론 뭐 저것도 딸려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 대비 상승 종목수 비율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가 흔들려도 종목들이 딸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큰 돈이. 예, 개인 큰 돈이 좀 들어와서 어지간하면 떨어지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 오늘은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런 자금에 의해서 중소형주들이 버텨내면서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제법 되는 예, 그런 형태. 지수는 비록 코스닥 하락이었지만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향을 준 뉴스들 보면 일단 이제 미국에서 AMD가 올라갔죠. 저희 사실 2.5% 올라간 걸 급등이라고 자막 넣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뉴스상으로는 올라갔죠. 근데 저게 의미가 있는 게 팔란티어 호실적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적을 잘 나와도 떨어진다라는 건 이게 정점이란 얘기잖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AMD가 올라가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예, 신고가가 올라가서 급등을 했죠. 근데 사실 저게 아까운 게 저 정도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거 절반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포트 비중 조절 때문에 좀
흐름이 나오지를 못했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시장을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놨던 재료는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의 상승.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지표. 지금 비농업 일자리 발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ADP 민간 고용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42,000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고용이 좀 바닥을 쳤다. 그 이후로는 아마 저게 이제 이민자들 뭐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고용이 계속 부진했다가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괜찮다. 그러니까 급여 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단계까지 안 간 것 같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금리를 이미 두 번 정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괜찮은데 금리 내리고 아니면 그 정도가 낫지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 내리는 쪽으로 몰아가면 그 역시 또 한 번 정도는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것도 좀 다행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 이게 투자자들이 사실 이게 앞에 금리 문제 고용도 그렇고 이 뉴스도 그렇고 좀 아리까리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저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거 합법인데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저런 발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위법이라고 판결 내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에 의하면 판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결정을 못 하겠다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도상으로는 이거 잘하면 위법 판결 나겠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저거는 관세 부과가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플랜 B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관세 결국에는 부과하긴 하겠지만 아마도 전면적인 모든 관세가 다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는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쨌든 플랜 B 가동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막 예를 들어서 무슨 소송 벌어지고 이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돈 어떻게 마련하지? 그럼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 조달해야 되나? 그럼 금리가 치솟아 올라갈 텐데 뭐 이런 식의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차라리 위법 판결 나는 게 이제 괜찮은 건데 투자자들은 그 과정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도 이게 금리나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재료에 대해서 온전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 저 기사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가 이제 환율이 올라서 그렇다. 근데 이제 뭐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갑자기 매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지표 발표가 안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꾸 고점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서 주로 기술주 대상이니까 우리나라 기술주들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비중을 일정 수준 계속 줄이고 있는 운용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운용사들의 어떤 비중 축소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또 다른 쪽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일 거다. 환율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가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었던 재료들, 호재성 재료들을 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인데 다행인 게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타율로 비유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3할 타자가 잠깐 타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몰아치기 해서 3할 위로 바로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그 타자는 교체돼야 된다. 경기에서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다행히 오늘 하루 만에 5일선 위로 올라선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좀 버텨줘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기술주들이 버텨내니까 코스닥의 소부장이 오늘 강했어요. 원익 IPS는 아예 신고가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주춤했던 다른 기술, 반도체 소부장 쪽도 반등하는,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들, 뭐 LG, 한화, 뭐 등등의 어떤 지주회사들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자사주 소각 이슈, 배당소득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하고 묶여서 지주회사나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오늘장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두 축이 있는데 그 AI 또는 반도체 모멘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 모멘텀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반도체 중에 일부가 올라간 건 아직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은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시총 상단에선 삼성전자가 오늘 10포인트 뺐고, 하이닉스 한 종목이 12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그냥 퉁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대형주들은 오늘 그래도 뭐 하나여로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올라간 반면에 레인보우, HLB, 펩트론 이런 것들이 빠져서 오늘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테오젠 빼고는 제약주가 하락했어요.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약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예, 그런 계기로 이제 작동을 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는데 어제보단 그래도 한 9천억 정도 덜 팔았죠. 8, 9천억 정도. 그래도 저거 엄청난 거예요. 네, 저 매도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재 버틸 수 있는 매도는 5천억 원이 한계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매도가 저렇게 나오면 며칠 못 가요. 못 버텨요. 근데 일단 오늘 특징이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예, 낮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순매도 규모는 줄었지만 어쨌든 매도 비중이 3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25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도 25.5로 최근 들어서 가장 높긴 했는데 저 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저게 25% 안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끝난 거다. 근데 잠깐 이제 보면 어제 2조 5천억 팔고 오늘 저거 팔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의 31% 비중이었는데 매도 규모가 어제보다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매수 비중이 23.5%였는데 오늘 2%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부터는 어제도 일부, 오늘도 일부 해서 좀 외국인들 일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매도가 줄지 않으면 저 매수 움직이는 거를 능가하는 매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매도 비중이 25% 안쪽으로 떨어지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 하나. 예, 외국인들이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 선물. 예, 선물, 어제 매수가 별 볼 일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틀 연속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이제 그나마 좀 다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예, 두 종목 매도를 1조 2천억.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한 7, 80%는 두 종목에 이제 집중을 했고, 매수한 건 금융주, LG그룹주, 뭐 이런 것들 좀 매수하는 선별적으로,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를 두 종목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 금융주가 좀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엔터주, 그러니까 뭐 오늘 엔터주 SM 실적 때문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는 서로 엇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YG 엔터가 이제 순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들, 예, 밑에 보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쭉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2차전지, 뭐,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 쪽 보면 알테오젠이 순매수 이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종목을 되게 많이 뿌려서 샀어요. 뭐, 쭉 보면 종목수 비율이 50% 정도 되죠. 요 아래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뿌려서 여러 개 담았다. 이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AI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빠지고 AMD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엇갈리면 안 돼요. 종목들이 갈 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엇갈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국채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는 긍부정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올라간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지표라든가 뭐 나온 뉴스들을 보고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채를 팔고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진정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2조 5천억,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반으로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 비중이 확 떨어져야 된다. 25% 밑으로 내려가 줘야 이제 정점이 통과된 걸로 볼 수 있어서 그 수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지주사, 금융주, 코스닥 소부장 이런 것들 올랐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따박따박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일부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소부장 쪽에서 기관들이 사놨다가 매도 한동안 하면서 물량 줄였다가 다시 사들이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빌드업이 돼 있다가 잠깐 수량 조절하고 다시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상승장이 끝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정점 나왔을 때, 그러니까 2달 연속 하락.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이제 끝났는지. 그다음에 요거는 2017년도, 18년도 그때 당시에 어떤 피크 나왔을 때, 그러니까 2달 연속 하락, 그리고 어느 위치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상승장이 끝나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고 어느 위치에서 이제 됐는지 요걸 잘 보시면 지금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격 조정, 속도 조절, 매물 소화인지 아니면 끝날 조짐이 있어서 다음 달 가면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게 되는 건지 아마 가늠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든 장이 다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어쨌든 과거 패턴에서 보면은 뭐 지금이 이번 상승장 끝난 건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거칠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번 주 월, 화, 수, 목 전부 다 100포인트 등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들이 용기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개인들이 지금 예탁금이 88조 원 돼서 동학개미운동 시즌2 조짐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만 약해지면 이제 개인들이 어떤 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업종 몇 개 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어서 조금 외국인들 매도가 당장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현재 뭐 추세가 이걸로 끝났다. 이번 장은 뭐 그런 조짐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제가 뭐 그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제가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요즘 제가 원래 구독자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요즘은 조금 한 10만 가보면 좋겠다.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주식빵집을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빵집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빵가게 차리고 커피 팔고 해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날 손실 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계좌에서 5% 났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2 해서 10%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나중에 빵집 차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